자, 먼저 박명수 큐레이터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초록불이 꽤 많아요. 초록불, 예. 그래도 좀 나름 있죠. 예. 근데 오늘은, 일단은 여러 개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 SK 하이닉스 발 반도체의 어떤 하락, 그 역시나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근데 장중에 그거는 좀 극복하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어제 하락은 국내 증시에서의 하락은 사실상 설명이 거의 뭐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 배경에 대해서 뭐 이제 쇼감마라든지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미국장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명이 되려면 그게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본주를 팔고 ADR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UBS의 관점대로 그런 그 어떤 교체 매매가 좀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좀 중심으로 봤고요. 그래서 간밤에 장 초반에는 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 ADR의 주가가 꽤나 많이 낙폭을 좀 줄여냈습니다. 한 5, 6% 정도까지 좀 줄여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차례 두 차례 추가로 넘어지는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유가 급등이 좀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산하지 않았던 유가의 상승이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시면 거의 $80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얘기에 이어서 월러이사의 금리 인상에 대한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좀 공격적인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또 두 차례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국내 증시 보신 분들이 오늘 이 뉴욕 증시를 보실 때 어떻게 보면 국장만 빠지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까지 국장만 그 과도하게 설명이 안 되게 밀리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한편으로, 반대로 또 생각하면 새로운 악재가 또 어제 계산하지 않았던 새로운 악재가 또 등장하기는 했구나,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뭐 저는 여전히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어떤 조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많이 빠지기는 했어도 S&P 500 기준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신고가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밤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이런 변동성 흐름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뭐 하락했다고 여기서 던져놓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해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맞서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대 지수 보시면 나스닥은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약보합이고요. S&P 500은 0.8%, 러셀 2000 0.8% 하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는 공방전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나스닥과 S&P 500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발 악재가 어떤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장까지 크게 압박을 하지는 않나 보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를 줬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두 차례 계속 떨어지면서 시장은 희망을 좀 잃어갔죠. 그 배경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거부터 보시면 국제 유가입니다. 지금 $78 선까지 급격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눈을 의심했는데, 뭐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돈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호르무즈에서 이제 호르무즈는 미국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처음에 그 소리 듣고 설마 했는데, 이란이 받는다고 하면은 뭐 그래 늘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했으니까 했는데 트럼프까지. 그러면은 이 모든 지금 그 전쟁 이후에, 그리고 휴전 협정 이후에 MOU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크고 작은 다툼들이 결국엔 이것 때문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호르무즈예요? 예. 이란 너네가 받는 거는 좀 아니지. 예. 우리가 받아야지. 그쵸.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요. 그런 뭔가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란이 뭔가 통제하겠다, 재봉사하겠다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가서 보여줄게. 우리 돈 받는다고 해. 이런 식으로 배째라? 배째라씨? 진짜 뭐 이거는 정말 계획이 없어, 계획이 예, 없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여서 참 답답하고 괜찮아요. 예. 왜냐면 배가 한 대도 안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들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제 유가를 건드리면서 네. 지금 78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4.626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유가가 올라가니까 또 올라간 것도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월러 이사의 어떤 발언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부담감을 또 만들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또 101.2까지 올라갔고요. 금값은 떨어졌고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움직임이 흘러갔고요.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까 녹색불이 좀 켜져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보면 사실 오늘은 뭐 종목 볼 거는 크게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에너지주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이거는 뭐 우리한테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파이낸셜에서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종목들 올라갔고 월마트, 코스트코 정도 올라갔고요. 그나마 여러분이 약간 좀 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바닥을 잡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좀 담아두셨다면 여기서 조금 방어는 됐을 겁니다. 오라클만 빼고요. 팔란티어 2.5% 그리고 아마존 0.8% 애플은 장중에 얄밉지만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어도비 이런 종목들 사실 많이 안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부 있었다면 조금 시장에 보탬이 좀 됐겠죠. 그리고 러셀 2000에서도 에너지 쪽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늘까지도 일단 이번 주까지도 네, 오늘 밤부터 이제 실적 시즌인데 그 전까지 아주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하네요. 아주 피가 그냥. 말라 피가.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침에 저는 사실 댓글 이렇게 딱 보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뭐 힘들다, 뭐 숨이 안 쉬어진다, 뭐 주변에도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꾸준히 뭐 시장을 모아온 그리고 반도체 말고도 주식 시장이 사실 뭐 어제도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의 ADR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면 SK하이닉스만 빠져야죠. 그쵸.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게 맞나 보다. 장 초반에 조금 네.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이거 합리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기는 하는구나. 한 10분 그러더니 다 네. 우르르르 빠지더라고요. 그게 한 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10시 반부터 한 11시 반, 12시까지.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르르르 무너진 게 뭐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참 힘든 과정에서 또 이제 전쟁 얘기까지 있으니까 더 힘이 빠지는데 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나 봅시다.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이 듣기 싫은데 그러니까요. 들어야 되니까. 진짜로 이거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이게 어제 밤 기준으로 한 11시 반쯤에 시장이 자신감을 조금 찾아가다가 무너졌던 배경이 된 건데요. 네. 저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쳤습니다. 뭐 이란 봉쇄를 재개한다. 뭐 이거는 뭐 서로 이렇게 투닥투닥 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되어 있다. 이것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잖아요. 쟤네가 자꾸 폐쇄했다고 하는데 아니 열려 있어. 그냥 통행해.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개방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근데 다른 모든 국가는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가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미국은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되겠지만 이 매우 불안정한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모든 화물 운송량의 20%로 보상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호르무즈의 수호자는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고 미국은 20%를 받을 거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사실 우리가 계산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미국이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려나? 타코가 나오려나? 라고 장중에 내내 기다렸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 배도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실익이 없는 이야기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이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한 73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그 73달러는 월요일 아침에 봤던 74달러보다 살짝 내려간 거예요. 네, 주말 사이에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나서 74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거기서 77까지 튀어오른 거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7월 14일 20시부터 모든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걸 다시 해석하면 7월 14일 20시 기준으로는 우리가 20%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신이 났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대통령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지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안전하고 확실한 통행을 보장하는 자는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는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심지어 이란은 20%가 지나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니 우리가 더 싸게 드릴게요. 우리 줄 서라 쪽으로 오세요. 이거예요? 네. 미국은 저렇게 말하는데 저게 맞지. 저렇게 받는 게 맞아. 근데 미국 말고 우리한테 줄 서. 우린 싸게 해줄게. 그렇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진짜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진짜로. 예, 이런 걸로 악재를 아니, 만들어야 되는. 아니 자기들끼리 전쟁해놓고 자기들끼리 길 막아놓고 저거 돈 받겠다고 하는 거는 진짜 깡패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둘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뭐 전쟁을 이렇게 길게 끌어오고 하더니 결국 이거였나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래서 뭐 무너진 거였나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막 계산하고 막 이러면은 뭐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 됐고 얼마가 들어갔고 이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좀 되는 거죠. 예, 다시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이거는 취소하겠지? 뭐 아니 뭐 그렇겠지? 취소의 의미가 왜 지난번에도 본인들이 받겠다라고 막 이렇게 군함 들어가 있고 할 때 그런 얘기를 살짝 흘리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뭔가 정부의 오피셜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SNS에 계속 떠드는 그 내용 중에 하나였어서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참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예. 내용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들으면 들을수록 혈압이 올라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제가 맑은 이야기 밝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아주 희망차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쟁 얘기 딱 들으니까 갑자기 그러니까요. 화가 나네. 그 뭐 전쟁 얘기 지금까지 좀 안 보려고 했는데 네. 예, 오늘은 도저히 안 볼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유엔도 당황을 했어요. 유엔에서 바로 리액션이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없죠. 예. 근데 뭐 유엔이고 뭐고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해 버렸으니 뭐 트럼프가 유엔을 신경이나 씁니까? 그게 아니니까 지금 뭐 이런 거는 공연불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서로 뭐 계속되는 전투가 하나 둘씩 있었는데 어쩌면 이 전투가 진행되고 유가가 오르지 않았던 게 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당장 미국이 돈을 벌지 이란이 돈을 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그런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그렇지 잘한다. 그래 돈은 받아야 돼. 그치만 돈은 우리가 받을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상 이거는 뭐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악재라고 일단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JP 모건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변동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촉발되고 있는데 이란발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다. 뭐 이전에도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JP모건에서도 이란발 변동성이 있다면 그건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견조한 기업 실적이 하반기에도 시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낙관적인 전망은 강력한 실적 전망이 주요 동력이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란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3월 하반기부터 유지해온 입장과 마찬가지로 요거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경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열받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맞아서 거의 그로기 상태인데 거기다가 또 한 대를 더 세게 맞은 상태라 이래놓고 매수 기회라고 하면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S&P 500 기준을 보시면 신고가 진짜 한 발자국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예, 근데 하필이면 우리는 반도체한테 엄청 얻어맞은 상태에서 거기서 여기까지 맞으니까 이게 참 진짜 뭐 세상이 완전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은 그렇게 큰 조정처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네. 그러니까 아시아권 시장에서 봐도 관련한 종목들은 같이 우리나라만큼 하락을 했지만 지수 자체가 이렇게 폭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 관련한 그룹주들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하락을 이만큼 하는 거예요인데 실제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이 종목 왜 빠졌지? 코스닥은 왜 빠졌지? 하는 그런 진짜 의구심이 막 들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예. 뭐 아무리 뭐 레버리지 ETF다라고 네, 해도 그 그렇죠. 레버리지 ETF는 그쪽의 영향이지 다른 수급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다들 빈집이라서 뭐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약해져 있다 수급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참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취약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으로 다시 옮겨서 얘기를 네. 하면은 그래서 미국은 실적 시즌 전에 나타나는 의례적인 그런 조정이라고 아직까지는 월가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럴 수 예, 있다. 예, 미국에서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네. 예, 미국 상황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변동성은 매수 기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부럽네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그리고 뭐 이게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오죽 답답했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서 동부해안에다가 새로운 항만과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걸린대요? 이거는 전 세계가 도와서 진짜 그냥 이란의 바닷물을 말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 호르무즈 해협을 말려버려야 돼. 이 새로운 프로젝트 완료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출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뭐 우회해서 가는 통로가 있나 봐요. 예,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냥 계획이라는 청사진만 밝힌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도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가 돈 받을게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불가피했습니다. 혹시 이거 우회항만 또 건설하고 또 자기네들이 받겠다 그런 거 아니겠죠? 아, 아랍에미리트가 우리가 건설하느라 돈을 좀 썼어 하면서. 너무 먼 얘기라 거기까지 상상하고 싶지가 않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뭐 이쪽에서는 누가 이쪽 뭐 해협을 막아서 통행료를 받고 지금도 어느 쪽 일부는 받는 곳이 또 있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막 퍼질 거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솔루션이 없어요. 이거는 트럼프나 누가 이렇게 뭐 의지를 좀 꺾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목요일 저녁 9시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쉴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대국민 연설을 한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뭔가 또 다른 뭔가를 주려나 싶기는 했는데 MS 나우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 대한 외국 개입과 관련된 새로 기밀 해제된 정보 보고서를 언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아무 시장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결국에는 금리를 또 끌어올렸잖아요. 4.6%까지. 네, 그러면 가끔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에 따라서 또 탁구를 자주 하는 그 습관, 관행적인 모습들이 이번에도 나오기를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네요. 자, 7월에 금리 인상 우려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원인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러 이사, 연준에서 이사면은 굉장히 센 그런 사람이죠. 그쵸. 그 사람이 당장 7월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7월에 금리 인상 전망이 현재 뭐 크진 않아요.
일단은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건 사실인데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제 9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그게 더 왜 확산이 됐냐면 월러 이사가 연준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또 줬습니다. 이 실수가 무슨 얘기냐면 2021년과 22년에 저질렀던 것처럼 대응을 너무 늦게 하는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언젠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돈을 엄청 풀었죠. 2020년도부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좀 역풍을 받았죠. 그게 이제 금리를 조금 늦게 올리다 보니까 그런 역풍을 맞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굳이 대응을 하겠어? 동결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걸 본인이 너무 자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노가 없어질 때까지 그저 지켜보는 게 선택지가 아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게 연준일 수도 있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네, 사람들이 너무 안심하고 있다, 방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무조건 인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히 있다. 라고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히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더욱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저 문장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라고 들리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래 연준 이사가 의뢰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일단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에너지 가격 내려왔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지? 근데 AI로 인한 수요 파급 효과. 이게 좀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 임팩트가 좀 크게 있었던 게 안 그래도 유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니까 더 컸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난 몇 달 동안 예상보다 더 나빴다. 기본적으로 거의 6개월 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여기까지는 팩트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물가가 상승한다면, 이거 당장 내일 모레 발표되잖아요. CPI가 이번에 또 한 번 오르면 나는 그걸 신호로 간주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 7월에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시장이 임팩트를 받은 거죠. 예전에 연준에 계셨던 그 연구원 분이셨나 우리나라 분이 계신데 그분을 한 3프로 TV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런 데이터들을 미리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걸 이제 미리 보고 저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건지 뭐 그럴 수도 아니면은 있죠. 봤더니 약간 꺾일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저는 꺾인다고 봐요. 예, 꺾이는 거를 미리 보고 네. 좀 시장을 안심하기 위해서 본인이 등판했던 건데 시장이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건지 그럴 진짜 수도 있죠. 내일 모레 열어봐야지 그 맞아요. 지금 월러 의사의 의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악재 덩어리에 막 파묻혀 그쵸, 있는 그쵸. 상황에서 이게 또 오니까 중립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데 맞아요.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 당장 내일 모레 나올 물가가 예상보다 높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꺾여 있겠죠. 예, 전망치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뭐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0.1% 좀 더 높게 나오면은 우리는 또 충격을 받겠지만 그래서 그걸 알고 얘기했다면은 일단 시장 너무 방심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의뢰하는 그런 연준 이사의 발언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시장에 악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또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다가 이게 약간 불편했던 게 뭐냐면 시장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딱 누가 봐도 워시를 겨냥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새로운 의장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본인은 불만이 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좀 토로한 거고요. 그리고 막 인플레이션이 마치 포르노그래피 같아졌다. 보면 바로 할 수 있게 됐는데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 특히나 PC 가중치를 낮추고 자꾸 다른 거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 또한 본인은 회의적이다. 월러 의사가 캐비너 씨가 좀 바꿔야 된다고 인플레이션 맞아요. 데이터에 대한 기준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월러 이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바로는 연준 의장의 그 물망에 올랐었어요. 최종 4명의 후보였는데
최종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트럼프의 친화적인 발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금리 인하해야 된다. 예.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 물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 팩트 기반으로 말하는 거고 6개월 동안 물가 올라간 거 사실이니까 맞죠.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리고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말도 맞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연준 내부적으로 이게 알 수 없는 균열이? 그런 다툼이 분명 권력적인 다툼이 있긴 있구나. 네. 그러면 아무리 워시가 뭐 우리 동결해야 된다라고 우긴다고 해도 안 들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긴 있나 보다. 충분히 뭐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생각은 일단 해야 된다는 점에서 네. 시장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7월에 그래서 물가 전망은 어때요? 그래서 CPI 전망을 보시면요. 7월에 꺾인다고 보는 게 지금 이미 지난달에 4.2가 나왔고 그래서 계속 4.1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는 헤드라인 자체가 3.9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4.2가 나온 거 우리가 6월에 확인했고 네, 그래서 6월 CPI 6월에 그 물가가 지금 7월에 발표가 되는데 그게 이제 3으로 내려올 그러네요. 거다. 이게 6월 CPI로 그쵸, 보셔야 그쵸. 되네요. 7월에 CPI 발표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떨어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0.3 정도 그리고 코어 CPI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네. MOM 기준으로는 이게 또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이제 계속 경계성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가 저거 되게 하나하나 뜯어봤거든요. 그렇죠. YOY 말고 이제 MOM을 봐야 된다면 그렇죠. 물가 떨어지는 거 봤던 네. 그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그 시기로 또 지금 회귀했군요. 또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코어 CPI가 MOM 기준으로 0.3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0.25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낮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금리 인하 경로가 부활할 수 있고 기술주와 금리 민감주들이 상승하면서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만 예상치 부합 정도 0.25에서 0.3이면 그러면 동결 수준 가능성이 고조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0.25까지 사실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시장은. 그냥 0.25에서 0.3 정도 나오면 지금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아까 보셨던 10년물 국채금리가 4.6까지 다시 최고치까지 거의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당장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예민하게 더 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거죠. 0.3 이상으로 0.35 막 이렇게 0.4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시장이 원로 이사가 맞았나? 원로 이사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진짜 7월에 금리 인상 하나 쪽으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떤 분기점, 변곡점 안에 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또 그날 또 변수가 되는 게 워시의 발언이 있어요. 그렇죠. CPI 발표되고 나서 워시가 그걸 보고 이제 청문회 맞아요. 의회 가서 나온다고 청문회를 그러죠? 하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온건한 발언을 할지 매파적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라 일단 이번 주는 계속 좀 우리가 예민하게 모든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최대한으로 안 주겠다라고 했었던 워시기 때문에 청문회 가서도 뭔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발언 할 텐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은 모든 게 다 맞아요.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부정적인 심리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걸 좀 해석을 안 좋게,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경향들이 많아지는데 하나하나 산을 넘듯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어제는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번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발 악재가 있었고 그걸 조금 이겨내려는 모습들이 여기 보시면 장 초반까지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장하고 나서 낙폭을 계속 줄였던 그림이고요. 162달러 선까지 올라갔었던 흐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어제의 그 국내 증시에서의 하이닉스의 폭락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설명은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제 국내 증시를 보면서 진짜 황망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저도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진짜 마지막 최후의 시나리오 하나를 꼽자면 그거였단 말이죠. 본주 팔고 ADR 사는 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가 미리 있었으니까. 그건 닉스만
그랬어야죠. 아, 그쵸. 그 국장은 워낙에 그게 어. 이제 다 꼬리를 네. 머리를 다 붙잡고 흔드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그거를 한번 검증해 보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초반에. 예, 하락 출발했지만.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건가 보다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두 번 무너지면서 올라오려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악재가 다시 저점 부근으로 마감을 내린 건데 어찌됐든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뭐 다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뭐 메모리 수요가 어떻게 될지 적정 가격이 얼마일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리고 어떤 배수를 적용받게 될지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지금 할인율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 이상 발생한 상황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본주로 교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ADR과 1대1 교환을 하려면 그게 잘 안 된다면서요. 아직은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원래 기본적으로 TSMC도 한 15%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20%까지 벌어진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이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수급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닉스의 전날의 국장에서의 급락을 보면 야, 이게 수급 논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 반도체가 끝났고 AI가 끝났고 이런 오해를 자꾸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구조적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도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고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주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위험 관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기준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급등 이후에 대만과 한국 급등 이후에 과도한 포지션을 구축한 것이 문제고 그것을 위험 관리 관점에서 줄여야 하는 것 그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AI 하드웨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방향성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굳이 거기다가 엎으면 미국에선 또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어요. 지정학적 충격으로 인해서 드러난 레버리지 문제. 그러니까 지정학적 충격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지정학적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하락이 시작됐는데 알고 보니 뭐야 이게 싶을 정도의 급락이 나왔던 건 결국 레버리지가 그걸 잡아먹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전날 국내 증시 SK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빠진 거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반도체 끝났고 AI 끝났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니고 자체적인 수급적인 문제, ADR 상장 그리고 레버리지 이슈 이 두 가지 때문이다라고 미국에서 보는 게 중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주가 하락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와중에 미국도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지금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뭐 일단 우리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수급이 재료를 이기는 상황이 그쵸? 자주 발생을 하죠. 네. 아무리 재료가 좋고 펀더멘털의 훼손이 없다라고 해도 그 수급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뭐 레버리지로 인한 쇼감마 뭐 이 얘기도 분석으로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해외에서의 펀드 자금들이 그 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넘어서서 지금 팔아야 되는데 여전히 팔아야 되는 매물들이 몇십조 단위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동안 외국인이 팔았던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수급의 여력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매도가 더 많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또 수급적으로 또 취약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우리 예전에 금 모으기 운동했던 것처럼 한국 주식 모으기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수급 논리에 계속 끌려다니는 네네. 것도 뭐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런 논리가 잘못됐는가? 우리의 그 지금까지 AI. 바라봤던 예. 미래가 예. 잘못된 미래였나? 그거 한번 점검은 해봐야겠죠. 그쵸? 근데 모건 스탠리가 마침 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는 2027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모건 스탠이 괜히 싫으네요. 2028년에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거 뭐 다시 말하면
계속 늘어날 거다. 그렇죠. 라고 보는 거라서 결국 반도체가 돈 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캐펙스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캐펙스가 줄어들지 않으면 반도체에 대한 혹시 우리가 EPS를 잘못 계산했나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가 뭐 어떤 계속 문제들을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루이지애나 쪽에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를 5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으로 확장하면서 발표했던 투자액을 당초 계획했던 1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총 투자액은 2,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메타도 캐펙스를 꺾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AI 에이전트 기반 커머스까지 기대할 정도로 메타는 AI의 진심인 게 점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하락은 수급 이슈가 맞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게 좀 더 불거지는 것도 맞고 그래서 AI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미국장 기준으로 보면 저는 반도체는 여전히 저점 탐색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지난주에 저점보다 더 크게 내려온 종목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장으로 요걸 얘기를 끌고 오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은 AI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닥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하락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또 싸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영역이고요. 다 이렇게 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닥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런 그렇죠. 분석도 그러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 계산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바닥이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헤지 펀드에서는 반도체를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맞아요. 최근에 헤지펀드가 반도체 AI 하드웨어 섹터를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속 매도했던 게 2026년 들어서 확실히 눈에 띄죠. 근데 이제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은 많이 빠졌다라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분위기 반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었고요. 자, 특징주는 뭐 사실 오늘 종목은 의미는 없지만 뉴스 있었던 거 위주로 제가 쭉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TSMC가 2분기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이거는 뭐 어제 원래 오후에 전해진 이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 사상 최고 매출 그리고 6월도 전년 대비 68% 늘었다라는 거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인텔은 뭐 여전히 또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아일랜드 캐파 확장에 57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가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래요. 스페이스X IPO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금융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네요. 벌었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은행주가 이번에 오늘 밤에 많은 얘기를 하겠죠. AI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또 큰형님들이 뭐 JP모건 CEO라든지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런 이슈들을 좀 들어보면서 내일 아침에 또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뜬금없이 클래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또 코인 쪽에 살짝 그러게요. 발을 얻네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번에 갑자기 그 사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병이 좀 이렇게 급성으로 이렇게 네. 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 사람이라서 상원에 공화당 의원 한 자리가 공석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뭐 이 사람이 갑자기 클래러티 법안을 막 주장했던 사람도 아니래요. 근데 갑자기 연결을 시킨 이유가 그러니까요. 뭘까요?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건 어쨌든 이 얘기가 하고 싶었다는 뜻이겠죠. 클래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이번 회기 지나가면 그냥 쭉 휴가가 버리거든요. 미국에서도 의회가.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지체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립토 펀드 쪽으로 5월 이후 주간 첫 순유입이 나왔다는 건 아까 헤지 펀드 반도체 샀다는 거랑 연결해서 반도체랑 크립토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유동성이 조금씩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시그널도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애플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무래도 AI와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를 좀 높게 평가해 주는 것 같아요.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반대로 스페이스X는 공모가를 터치할 뻔했어요. 136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135가 공모가였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그래도 조금 제프리스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줬던 기업은 쇼피파이. 최근에 쇼피파이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게요. 에이전트 AI 쪽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커머스를 위해서 인프라 레이어를 좀 깔아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목표가가 나왔고요. 또 데커스 아웃도어, 요거 훅하죠.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시한 중기 전망치가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좀 상향하기도 해서 네. 뭐 이런 이슈도 있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이 어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힘든 게 아니라 뭐 최근에 계속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시장에서는 이게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실 3%와트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잠깐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맛있는 거를 먹어야죠. 근데 우리는 이제 3%와트의 가장 큰 장점이 진짜 저렴하게 저희가 상품을 소개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모카세 1호 제주 갈치조림 준비했습니다. 7미 준비했고요. 7미짜리. 제철 은갈치 조림 된 것을 총 3인분 구성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5분 만에 완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금방 사실 뭐 갈치조림 하려면 양념 만들고 뭐 하고 하면 더울 때 해먹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호로록 끓여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3만 원대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우. 요즘에 또 국장에서 빨간색 많이들 못 보셔서 저는 빨간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저희가 US 폴로 3벌 구성으로 준비를 했는데 6만 원대입니다. 3벌에 6만 원이니까 2만 원 꼴인 거죠. 한 벌 가격으로 3벌을 갖출 수 있는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남성 또 여성 구성이 좀 색깔이 달라요. UV 차단 기능성 소재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명성님은 지금 네이비 컬러 안쪽에는 이렇게 블랙, 화이트, 레드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디테일까지 보통 입을 때 안쪽에 살짝 보이잖아요. 그런 이제 디테일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단추가 지금 보니까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잠궈서 입으셔도 좋고 아니면 좀 나는 야성적으로 풀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개 단추 풀으셔도 그렇게 뭐 많이 푸른 느낌 안 드니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구성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워요? 갈치가? 이거 좀 매콤해요. 그래요? 예. 어떻게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잘 안 넘어가네요. 저 진짜 갈치 좋아하고 갈치 조림, 갈치구이 다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이게 오늘은 조금 그러네요, 진짜. 입맛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 약간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투자를 하면서 제일 힘들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팔아야겠다라는 맞아요. 그 순간이 바닥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희망회로 돌리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그렇으면 좋겠다. 이번에. 찾아내야죠. 또 희망적인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그렇습니다.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를 사라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저한테 그거를 이제 넘기셔서 저에게 책임을 넘기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께 맞춰드리고 싶고 뭐 저도 명성님도 우리 모두 다 주식 투자하면서 지금 되게 힘든 구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작년부터 저기 아래부터 시장을 사서 몇백 % 수익이었다면 지금은 좀 괜찮겠죠? 그렇죠. 고점 대비 50% 밀려도 괜찮은데 안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그분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아우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많은 고민이 듭니다. 어쨌든 포기하지 마시고 뭐 안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이어게 또 일어나야죠. 돈은 벌면 돼요. 돈은 벌면 되니까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지금 우리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 매일 아침
힘차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수 큐레이터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는 한화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